네, 안녕하세요. 성공초배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유진 씨는 취준생일 때 기업 공채 지원을 몇 번 정도 했나요? 대형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뜨니까 그건 당연히 지원을 했고요. 크고 작은 방송사들은 수시로 뜨니까 네. 다 지원을 한 것 같아요. 일단 뜨는 대로 다 지원을 그럼요. 했다. 네. 우리 취준생분들은 좀 몇 개 정도의 기업에 지원을 할까 궁금해서 네. 최근 설문조사가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도전한 기업 수가 어느 정도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평균 15개 정도의 회사에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어. 안타까운 거는 그중에 10명 중에 6명은 탈락 통보를 받아서 아쉽게 또 탈락의 쓴맛을 봤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 성공률은 높아지는 것 같지 않고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고 네.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희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5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저희가 스펙이면 스펙, 자소서와 면접 그리고 이거를 다 아우르는 토탈 컨설팅까지 무료로 저희가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 잡정보센터가 자랑하는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 분들이 나와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니까요. 이 기회를 꼭 놓치지 말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worktv@yna.co.kr로 꼭 늦지 않게 서두르셔서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알찬 정보들로 가득한 잡정보센터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함께 하시죠. 네, 하반기 공채가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취준생들의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공채 합격을 위한 필수 가이드를 짚어보는 공채 승리를 위하여 시간입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 가득 달달한 냄새가 나는 걸 보니 네, 수요일인 것 오늘도 같습니다. 이분이 달달한 꿀팁을 전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벌써 드는데요. 네. 이분과 함께라면 더 이상 쓴맛을 고배도 맛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취업 컨설팅계의 허니보이, 더 빅스터디의 마민영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허니보이 별명을 지어드린 지 그래도 꽤 지난 것 같은데 주변 반응은 어떤가요? 특히 남자분들 반응이 좀 궁금한데. 그렇죠. 이제 쉽게 말해 양심이 있냐라는 얘기를 좀 하곤 하는데요. 그래도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별명이니까 계속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쌤이 너무 만족하는 게 보이시니까 그러니까요. 저희도 더 달달한 거를 지어드리고 싶은데 아니 제가 처음에는 좀 약간 부끄러워하신 것 민망해하시다가. 같았는데 이제는 허니보이라고 하시면 되게 달달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흐뭇하게 네, 웃는 게 즐기고 보여요. 계시네요 이제.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맞쌤도 지금은 이렇게 취업 컨설팅을 학생들에게 해주지만 취준생일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이렇게 날씨가 좀 안 좋고 환절기라고 할까요? 기온이 뚝 떨어졌을 때 체력 관리를 좀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사실 다 그러시겠지만 따로 운동할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아서요. 그렇죠. 저는 규칙적인 생활을 좀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그리고 밥 먹고 공부할 때는 또 정해진 시간만큼 공부하고 쉬었다가 하는 그런 저만의 루틴을 좀 가지고 생활하는 게 나름대로 좀 관리의 방법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남들보다도 조금 일찍 고배를 맛본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이 더 이상 좌절하고만 있을 시간이 안 되죠. 네. 아깝죠. 그러니까 2018년 마지막 성공 취업을 타게 될 취준생들에게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디일까요? 네, 오늘 같이 이야기해 볼 기업은 다우기술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기술로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비전으로 1986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대표의 IT 전문 기업인데요. 전개하고 있는 서비스를 보면 IT 기술 기반의 마케팅이나 컨텐츠라든지 금융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업종에서 정말 많은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중견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30여 년 동안 국내 IT 산업을 이끌어온 벤처 1세대 기업인 다우기술입니다. 저는 처음 들어봐서 저도요. 굉장히 인문계들한테는 생소한 기업일 것 같은데 취준생들의 실제로 관심은 좀 어느 정도인가요? 그렇죠. 이제 IT 기술 회사라는 이야기만 듣고 사실 인문계 분들은 뭐야 나랑 상관없네 하고 또 채널을 돌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것 같은데 물론 여기가 이제 개발자 채용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공계 분들한테 조금 더 좀 관심이 인공계 분들한테 많이 받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이제
이번 알고 보면은 다우기술이라는 기업이요, 우리 일상생활과 정말 밀접한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제공하고 있는 곳입니다. 더욱이 이번 채용이 또 그 전 직무에 상관없이 전공 무관으로 열렸기 때문에 네. 이문계 분들도 충분히 기회 요소가 많은 만큼 관심을 갖고 좀 이번 방송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우 기술에 대해서 기업 소개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럼 다우기술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좀 익숙하실 겁니다. 사람인이란 사이트. 그러니까 네. 그렇죠. 취업 관련된 컨텐츠를 다루는 방송계에서는 우리 한국직업방송 1등이라고 한다면 온라인계에서 온라인상에서 구직자분들이 관련 정보를 좀 얻기 위해서 많이 접속하는 사이트가 사람인인데요. 이 사람인 홈페이지를 다우기술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고요. 또 요즘에 중고물품 거래 많이 하잖아요. 그때 그쵸. 그 안전결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그 안전결제인데 앞에 에스크로 안전결제라고 있었을 거예요. 이 에스크로 서비스를 또 다우기술에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 쪽에서도 지금 이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바로 키움증권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많이 들어본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을 활약하고 겁니다. 있네요. 그러니까 이 키움증권이 보통 오프라인 대면 채널 없이 온라인으로만 증권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는 온라인 전문 증권사인데 다우기술에서 이 키움증권의 IT 관련 개발을 담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우 키움그룹이라고 어떻게 보면 다우기술과 키움그룹이 키움증권이 가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키움증권의 IT 개발, 그러니까 금융 IT도 담당하고 있고 이외에도 굉장히 많겠지만 영화 콘텐츠라든지 웹툰도 있고요, 배달앱 서비스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왠지 다우 기술에 대해서 말하다 보면은 저희가 몰랐던 부분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이런 부분을 많이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하반기 서류 전형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채용 공고 일정이 있는지 이 부분은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하반기 다우기술의 채용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함께 접수 기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류 접수는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6시까지 서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채용 절차를 보면 서류 전형에 합격한 분들은 면접과 인턴 근무를 거쳐서 최종 면접에 합격을 하면 신입사원에 입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면접 전형 살펴보면요, 이게 직무마다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개발과 엔지니어에서는 기술력 진단, 인적성 검사, 실무 면접 순으로 이뤄지고요. 영업과 기획은 실무 면접과 인적성 검사, 그리고 PT 면접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면접에 합격한 분들은 4주간의 인턴 근무를 거치게 되는데요. 실무 경험과 학습, 또 과제 수행을 경험할 수 있고요. 실습비로는 175만 원, 그리고 우수 인턴 신입사원 최종 면접의 기회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네, 이제 채용 공고를 살펴볼 텐데요. 개발 직무에서는 금융 개발 업무를 모집을 하고 있고요. 담당 업무는 금융 관련 응용 프로그램 개발,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그리고 시스템 및 통신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SI 개발에서는 다움 키움 그룹의 IT 관련 SI 개발,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그리고 시스템 및 통신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하고요. 인터넷 서비스 개발에서는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자동화 및 유틸리티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에서는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과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담당합니다. 네, 다음으로 엔지니어 직무인데요. 시스템 엔지니어는 시스템 관리 구성과 운영, 유지 보수, 그리고 네트워크 구성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요. 기술 지원 엔지니어는 솔루션 고객 지원, 솔루션 기술 지원, 솔루션 운영 및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업 파트에서는 서비스 영업 직무가 쇼핑몰 통합 관리 서비스 B2B 영업을 하고요. 고객사 관리와 또 영업 전략 수립 업무를 담당합니다. 네, 그리고 기획 파트에서는 서비스 기획이 세부 직무로 있는데요. 모바일 쿠폰 관련 웹 서비스 기획과 운영, 또 CMS 기획 운영, 카카오, 소셜 및 오픈마켓 모바일 쿠폰 판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기획과 운영 파트는 담당 서비스가 도넛북이고요. 분석 능력은 웹 서비스 활용에 능숙함,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갖춰지고 있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서류 접수가 오늘입니다. 마지막까지 맞쌤과 함께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지 하반기 합격 전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니보이 맛쌤께서 항상 꿀팁을 전해주시는데 오늘 접수 시간을 보니까
전혀 달달하지가 않네요. 오늘 6시에 마감이면 몇 시간 남지 않아서 네. 또 굉장히 저희가 빨리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다우기술의 하반기 채용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전통적으로 한 두 자릿수 채용을 하는데요. 뭐 한 30~40명 정도 예상이 되고요. 네. 그중에서 이제 다우기술 서비스와 관련한 개발 엔지니어 채용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굉장히 많은 세부 파트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키움증권과 같이 다른 계열사에서 관련된 개발을 진행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다우기술 자체적으로 서비스하는 뭐 아까 사람인이라든지 관련된 그런 서비스에서의 개발 담당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B2B 영업 그리고 서비스 기획과 관련된 직무에서도 채용을 해요. 하지만 아무래도 다우기술이 IT 관련된 기업이다 보니 이 개발 엔지니어 쪽 비중보다는 조금 더 적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자릿수 정도의 채용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다우기술이 서류 그 전형 자체를 보니까 서류 전형 다음 면접 전형 그다음에 최종 면접 전에 인턴 군부가 있어요. 네. 바로 이렇게 뽑지 않고 인턴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채용형 인턴이냐 체험형 인턴이냐 중에서 이게 채용 전제형 인턴에 속한다고 보시면 네네.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렇게 정규직으로 바로 입사시키지 않고 채용 전제형 인턴으로 뽑아서 인턴을 한번 근무하게끔 한 다음에 뽑는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구직자분들이 평소에 직장 생활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런 이상적인 환상 이런 것들과 실제로 입사했을 때 겪게 되는 현실과의 차이, 그 괴리감으로 인해서 바로 그러니까 입사하자마자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조사에 따르면은 입사 후 그러니까 1년 이내에 퇴사하는 신입사원의 비율이 약 한 30%에 육박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큰 문제로 기업에서는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전형을 실시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턴 근무를 한번 그러니까 4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주간 실시함으로써 이 지원자가 정말 인성적인 측면 혹은 역량적인 측면이 우리 해당 기업의 직무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지원자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그 기업의 모습이 맞는지 내가 정말 로열티를 보이고 내 직업관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기업과 지원자 간의 서로 간의 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채용 전제형 인턴은 아니지만 비슷한 전형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화손해보험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1차 면접을 보고 나서 2차 전형이 뭐냐면 5일간 출퇴근하는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반 정규직 직원들이랑 똑같이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뭐 업무 견학도 하고요. 아니면 뭐 과제 수행 같은 것도 하고 PT 발표도 하면서 종합적으로 지원자에 대한 판단을 하고자 하는 전형이에요. 또 웃긴 게 뭐냐면 재밌는 게 뭐냐면 만약에 해당 부서가 회식을 하잖아요. 6시 끝나고 회식을 하면 이 지원자들도 같이 회식에 참석하는 그래서 회식에서의 모습까지도 종합적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좀 독특한 전형이 바로 네. 다른 기업들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세미 캐스터가 채용 직무를 살펴보긴 했는데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개발, 엔지니어, 영업, 기획 다양하게 있는데 이번 하반기에 좀 이공계 분들이 주목해야 될 직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기술 파트 그중에서도 좀 많은 인원을 뽑는 곳이 개발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개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 이때까지 우리가 뭐 SK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뭐 반도체가 화랑이다라고 해서 기본적인 이공계 중에서도요. 전화기 그러니까 전기, 화학, 기계 쪽 전공분들의 좀 상대적인 취업 기회가 높았다고 한다면 이번 다우기술은 IT 쪽의 개발이기 때문에 전산이나 컴퓨터공학 전공하신 분들의 기회가 조금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네. 개발 직무 아까 4개 말씀해 주신 걸 간단하게 한 번 더 언급을 드려보면 금융개발 파트는 그 우리 계열사 중에 하나인 키움증권의 주식 프로그램을 개발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네. 우리가 주식 홈페이지에 보면 주식을 뭐 거래할 때 그 주문하는 경우도 있고 선물 혹은 뭐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그런 여러 가지 누를 수 있는 단추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금융 개발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SI 개발은 알다시피 우리 그룹 내에 많은 계열사들의 그 시스템이나 통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러니까 9월 달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SDS, 뭐 LG는 CNS 아니면 롯데는 정보통신 그쪽에 지원하신 분들이 이쪽 SI 개발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터넷 서비스 개발 파트는 뿌리오나 엔펙스, 그러니까 다우기술에서 서비스하는 그 해당 홈페이지를 좀 관리하고 개발하는 직무인데요. 보시면은 컴공 전공이라면은 좀 이론적인 지식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뿌리오나 엠팩스에 관련해서는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쪽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서비스에 좀 접속을 해서 무엇을 하는 곳인지 좀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쪽은 우리 학교 다니면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앱 개발하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앱을 개발해봤다라든지 네. 아니면 리눅스 기반의 좀 프로젝트 활동을 해보셨던 분이라면 이쪽, 이 소프트웨어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개발 직무에는 이공계들이 주목해야 된다고 보셨고 또 어떤 직무별로 4개 분야로 나누어지는지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금융개발, SI 개발, 인터넷 서비스 개발,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 이 4가지 분야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아마 그 접근 방법은 그 컴공 혹은 뭐 전산 쪽 전공하신 분들이 가장 잘 알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뭐 지원 전략이 있다라기보다는 일단 아까 그 우리 캐스터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그 파트마다 수행하는 업무와 필요한 역량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네.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관련된 능력 혹은 내가 수행했던 프로젝트 경험들과 잘 조합을 해서 가장 확률이 높고 내가 잘할 수 있는 파트가 무엇인지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금융 쪽 IT 담당하시는 만약에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우리가 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왜 내가 금융업에서 IT를 하고 싶을까에 대한 고민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개발이긴 하지만 그 앞서 말씀드렸듯 전공 무관으로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좀 컴공, 전산 쪽 전공자만 지원이 가능했다면 이번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인문계 분들한테도 조금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전공이 컴공이 아니지만 외부 어떤 교육들을 통해서 내가 전산과 관련된 기초 지식을 쌓았다. 그런 분들이라면 지원이 가능한 이 점도 인문계 분들이라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인문계 지원자 얘기가 나와서 바로 인문계열 지원자는 어떻게 써야 될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게 직무에 전공 제한이 없어서 인문계 분들도 다양하게 좀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어떤 직무에 좀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이제 개발 쪽도 가능하긴 한데 아무래도 대다수의 인문계 분들은 영업이나 영업. 기획 쪽에 지원을 하시겠죠. 근데 네. 이 다우 기술에서 수행해야 되는 영업은 B2B 영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식품이나 제약 상품을 유형의 것을 파는 그 영업이 아니라요. 네. IT와 관련된 서비스 혹은 솔루션을 판매해야 되는 이 기술 영업이기 때문에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지 그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은 알 필요가 있어요. 여기도 굉장히 재밌는데 영업 파트를 모집하는 서비스가 사방넷이라는 곳입니다. 사방넷이라는 사방넷이요? 홈페이지요. 아. 홈페이지인데 여기가 뭐 하는 것이냐면 일단 설명하는 걸 보면 온라인 상품 판매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줍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쉽게 우리 입장에서 말을 하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어떤 상품을 구매하려고 해서 검색을 해보면 그 오픈마켓에서 똑같은 판매자가 똑같은 상품을 뭐 11번가에도 올리고요, 옥션에도 올리고요, 뭐 G마켓에도 올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서 특정 상품을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11번가에서 구매를 하면 그 하나의 상품의 재고가 11번가에서만 하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옥션에서도 전체적으로. 재고가 하나 줄어들고 똑같은 아. 상품이 그리고 똑같은 판매자라고 하면 뭐 G마켓에서도 똑같이 재고가 줄어들어요. 이렇게 네. 재고를 연동시켜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사방넷이라는 홈페이지와 관련한 영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조금 잘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전자상거래에 대한 지식이 좀 있다라든지 인문계 분들 중에서도 아니면 내가 좀 쇼핑몰을 운영해봤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많은 분들이 지원하시는 기획 쪽이신데 네. 기획 쪽도 재밌어요. 도넛북이라는 사이트를 기획을 해야 됩니다. 도넛북. 도넛북이라는 홈페이지인데요. 또 이제 우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기업에서 우리 기프티콘 쏘는 그 이벤트 하는 거 보셨을 네네.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500명한테 쏜다 이런 이벤트를 하면 만약에 당첨자를 500명을 선정을 하고 나서 그러면 기업에서 마케팅팀에서 하나하나 그 500명 하나하나 그 핸드폰 번호 입력을 해서 선물하기 누를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 도넛북이란 사이트에서 우리가 어떤 상품을 어떤 고객들한테 제공해 줄 것인지 명단을 받아서 대신에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그 기프티콘을 보면 아래에 뭐 관련된 기업의 내용이라든지 어떤 이벤트인지 설명도 들어가잖아요. 이런 서비스도 같이 기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대학교 때 기획과 관련 뭐 프로그램을 기획했든 아니면 뭐 이공계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든 기획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이쪽 파트에 지원하시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마쌤이 채용 규모가 2자릿수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그럼 아무래도 영업 기획 쪽은 한 자릿수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이제 여기가 개발자 위주이기 때문에 네. 개발자, 개발이나 엔지니어 쪽이 2자릿수라고 한다면 인문계 분들은 아마 한 자릿수 영업 그 기획 파트를 놓고 경쟁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기술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영업 기획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이공계 분들도 충분히 지원을 가능하잖아요. 네. 내가 좀 관련된 지식이 있다고. 그러면 단순히 영업 기획 파트를 인문계 분들만 같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인문계, 이공계 합쳐서 경쟁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좀 이 지원하시는 인문계 분들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내가 좀
뭐 그 쇼핑몰을 운영해봤네, 혹은 뭐 내가 좀 기프티콘을 좀 사봤네, 이런 식으로 경험으로만 접근하시지 마시고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인사이트,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직무를 잘할 건데, 어떻게 영업을 잘할 건데라는 생각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의 경험으로만 차별화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경험을 통해서 내가 갖게 되는 그런 생각으로 차별화되는 전략을 이번 그 인문계 쪽, 그리고 영업 기획 쪽이면 이 기획 쪽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우 기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고 이제 전형별로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마감이죠. 6시에 마감 몇 시간 남지 않아서 네. 지금 저희 방송 보시고 자소서를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소서의 특징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문항에서 총 1000자 작성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5천자예요. 5천자니까 글자 수 압박이 일단 굉장히 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안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네. 항목이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평소에 많이 쓰게 되는 뭐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뭐 성격 이런 거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아직 뭐 한 7시간 조금 넘게 남았는데 충분히 지금 방송 끝나고 작성하셔도 완성이 가능한 난이도라서 네. 빠르게 방송 끝나자마자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쌤이 저번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들 안 쓸 때 이때 써야 된다. 그렇죠. 맞아요. 지금 써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뭐 7시간 어떻게 써? 5천자? 내가 그걸 어떻게 써? SK도 4천자 쓰라고 하는데 다우기술에서 5천자라니 라고 생각하셔서 안 쓸 수가 있는데요. 이때 쓰면 확실히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좀 더 우리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그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고 빨리 쓰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럼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지원 동기가 아니라 자기소개예요. 본인의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근데 천자 압박이 좀 있네요. 어떤 식으로 쓰면 좋을까요? 진짜 문제를 보시면 되게 열려 있다라는 느낌 혹시 못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네. 성격 중에 아무거나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그와 관련된 경험을 써주세요. 대신에 천자긴 하지만 되게 열려 있는 항목이다 보니까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뭐 특별한 작성 팁이라기보다는요, 그냥 1번을 그 우리 5개 중에 1, 2, 3, 4, 5번 중에 제일 마지막에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소개서 항목이 여러 개인 만큼 우리 지원자의 다양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기업은. 그런데 만약에 1번 되게 자유롭게 우리가 조금 편하게 쓸 수 있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냥 뭐 처음 1번 첫 번째 항목이다라는 생각으로 다른 항목들 안 보고 그냥 내가 자신 있는 거 썼다가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랑 좀 중복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번 핵심 가치에서 신뢰 그리고 도전과 관련된 경험을 묻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성격 중에서 내가 굉장히 신뢰받는 거 잘하고 도전하는 거 좋아하는 성격이다, 그래서 경험을 쓰면 3번에 쓸 게 없어요. 그리고 4번도 직무와 관련돼서 성격이나 인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지만 내가 직무와 관련해서 1번부터 잘 써야지, 직무 관련된 성격으로 써야지 하고 보면 4번에 쓸 내용이 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의 작성 팁이라고 한다면 2, 3, 4, 5번을 모두 작성한 다음에 마지막에 남은 우리가 안 쓴 내용들로 한번 채워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1번은 마지막에 쓰는 걸 또 추천해 주셨고요. 그럼 바로 2번을 살펴보겠습니다. 2번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지원 동기가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 회사를 선택한 이유를 작성해 주십시오. 2번입니다. 좀 남들과 다르게 써야 더 눈에 띌 텐데 어떻게 적는 게 좋을까요? 일단 문제를 자세히 보시면 회사 선택 기준, 그것에 다루기술이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보여달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르게 쓰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소에 좀 정리해둔 직업관 같은 게 있으면 해당 직업관에 우리 다우기술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를 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만약에 내가 그런 직업관이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좀 이상적인 회사의 모습, 아니면 이런 기업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과 다우기술이 어떻게 부합하는지로 풀어주셔도 돼요. 근데 1번에서도 계속 얘기 드렸지만 자기소개서 항목이 조금 그 키워드들이 내용이 좀 중복되는 걸 좀 피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다른 분들, 그러니까 간혹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번 항목에 신뢰와 도전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만약에 제 직업관이 신뢰와 도전과 관련된 건데 이거 쓰면 안 되겠네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내 직업관이 신뢰받고 도전하는 게 좋은 그런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직업관이라면 쓰셔야죠. 대신에 이 2번과 3번을 그러면 구분을 한다고 하면 2번에서는 내가 생각했을 때 기업이 왜 신뢰를 받아야 되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생각과 관련된 신뢰 도전 내용을 쓰시고요. 네. 3번은 다음에 바로 말씀드릴 거지만 신뢰와 도전 관련된 본인의 경험을 한번 써주는 것으로 작성을 한다면 충분히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문항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또 3번 핵심 가치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로 소통하고 전문성으로 도전한다는 다우 기술의 핵심 가치에 어울리는 본인의 강점을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학생들이 사례가 막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도 아직 막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써도 돼요. 오히려 이런 걸 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기 3번은 보시면 네. 신뢰, 그리고 도전, 소통, 전문성이란 한계, 그러니까 제한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신뢰를 써야지. 1번은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네. 접근하시는 분, 그러니까 일부에 해당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번을 어떻게 쓰는지를 좀 고민을 해보면 1번이랑 비슷해요. 해당 키워드를 골라서 그와 관련된 그 경험을 쓰면 되는. 근데 이제 1번이랑 다른 것은 아무래도 이제 제한된 키워드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아무래도 먼저 제한된 걸 쓰고 1번을 쓰자. 그러니까 3번을 1번보다 먼저 쓰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3번 작성 팁을 조금 드리면요. 그러니까 3번 구성하실 때 여러분 천자를 경험만으로 쓸 수도 있긴 해요. 네. 그러니까 천자를 내가 그 경험의 기승경계를 다 써서 보여줄 수도 있긴 하지만 조금 제가 이런 식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평소에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경험과 기업의 로열티를 같이 보여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을 해보자. 그러니까 경험을 쓰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신뢰와 관련된 경험을 썼어요. 그러면 해당 신뢰가 그 기업에서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많은 가치들 중에서도 왜 핵심 가치로 중요하게 생각할까? 그 내용을 같이 좀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한 700자 정도로 쓰고 나머지 글자 수를 내가 선택한 키워드가 왜 기업의 핵심 가치인지를 같이 밝혀주면 여러분들의 경험과 로열티를 같이 보여줄 수 있는 항목으로 풀 수 있다. 그런 식의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4번이요. 직무 적합성을 묻고 있습니다. 해당 직무에 지원하신 이유와 또 본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해 주세요. 경험을 사례를 중심으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작성해 달라고 하는데 4번은 또 어떻게 써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아마 현대자동차 써보신 분들이라면 좀 비슷한 느낌 받으셨을 거예요. 그 현대자동차 2번 항목이랑 좀 비슷한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시면 직무에 지원한 이유를 먼저 써줘야 되는데 직무에 지원한 이유가 뭐 별거 있겠습니까? 그냥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혹은 내 성격이 맞으니까 지원을 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타나져 있는 적합하다라는 표현을요 이렇게 한번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무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그러니까 내가 일을 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적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성격이나 태도, 그 일을 수행하는 그 직무자의 자질, 인성적인 측면이 적합해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4번 항목을 여러분들 천자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일단 직무에 대한 지원하는 직무 개발이든 뭐 영업이든 정의를 한번 내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만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고요. 그 정의와 관련된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일까? 그리고 인성적인 부분이 무엇일까를 한번 구분해서 생각해 보신 다음에 그러한 역량과 인성적인 요소를 나는 이런 식으로 노력해서 쌓았습니다와 관련된 경험 혹은 이런 식으로 발휘해봤습니다 한 경험으로 이어진다면 충분히 천자를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수 있는 문항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항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사 후 포부인데요. 입사 후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싶은지와 본인이 꿈꾸는 커리어 패스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력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어떤 건가요? 그냥 쉽게 말하면 입사 후 포부를 쓰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입사 후 포부인데 좀 천자다, 길게 쓰는 입사 후 포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그러니까 바로 작성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일단 그 기업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목표나 꿈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 해당 목표에 다가가기 위한 그런 과정들, 그러니까 입사 초기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연차별, 직급별로 어떠한 경험들을 쌓았을 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과정을 보여달라라는 문항으로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간혹 뭐 다우 기술에 나는 CEO가 되고 싶다라는 뭐 어떻게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우스워 보일 수도 있는 그 포부를 쓰는 경우가 네. 있는데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아, 정말요? 포부 자체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어떤 포부도 괜찮으니까 대신에 그 포부를 CEO를 달성하기 위해서 책임감 있게 일하겠습니다. 뭐 항상 실수를 하지 않고 꼼꼼하게 일하겠습니다. 라는 내용보다는 우리 커리어 패스를 써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당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갈 건지를 계획을 밝혀주는데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계획을 생각해냈어. 직무 분석을 해서 어떤 목표를 하고 싶어졌어. 이걸 써야지라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줄글로 쭉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천자를. 그러다 보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 가독성이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가독성을 높여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한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는 입사 후 포부 그 양식들 있잖아요. 네. 3년, 5년, 10년,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눠서 쓰는 방법을 조금은 그 천자이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이 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오늘 접수 마감이기 때문에 자소서에 좀 투자를 많이 해서 살펴봤습니다. 아까부터 이제 마쌤이 좀 강조하신 게 중복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1번부터 5번, 1번은 마지막에 쓰라고 했지만 나머지 2, 3, 4, 5번은 어떤 순서 그냥 그대로 쭉 쓰면 되는지 여기에도 좀 작성 전략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작성 순서에 대한 팁을 조금 드리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접근하실 때 뭐부터 쓰지, 1번부터 쓸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지원 동기 먼저 쓰자.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나의 기준이 되는 항목을 먼저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지원 동기라는 게 바로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지금 다우 기술을 지원할 수도 있지만 다른 기업들도 분명히 뜨고 있어요. 그래서 네. 물론 그런 기업들에 지원할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을 다우 기술, 이 직무에 투자해서 지원을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현재 기준이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 지원 동기거든요. 그래서 지원 동기를 좀 먼저 쓰자. 그래서 이 다우 기술은 2번, 4번이 지원 동기이기 때문에 2번, 4번을 먼저 작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지원 동기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미래의 연장선상에서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싶어서 지원을 하니까 결국엔 이러한 일들을 하다 보면 이런 꿈을 가지게 되었다. 입사 후 포부를 그 다음에 좀 작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경험들. 근데 경험이라고 한다면 1번, 3번이 되겠죠. 근데 1번은 좀 너무 열려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닫혀 있는 신뢰나 도전 항목을 위주로 써야 되는 3번 핵심 가치를 쓰시고 그 다음에 1번을 쓰자. 정리하면 2번, 4번 지원 동기를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5번 입사 후 포부를 쓴 다음에 나머지 경험 항목인 1번, 3번 그 중에서도 다 조금은 닫혀 있는 항목 3번을 먼저 쓰고 마무리로 1번을 쓰자라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2, 4, 5, 3, 1 순으로 또 예, 추천을 맞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이미 아직 작성을 하지 않으신 분은 방금 말씀의 조언을 듣고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서류를 제출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다음 전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발 엔지니어는 기술력 진단, 인적성 검사와 실무 면접을 거치게 되고 영업 기획 부분은 실무 면접, 인적성, PT 면접을 거치게 되는데 먼저 개발 엔지니어 직무에 지원한 지원자들이 어떤 시험, 기술력 진단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기술력 진단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우 기술에서만 보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기술 파트 지원자분들은 아무래도 실제 입사한 다음에 개발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전공 시험을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그 기술력 진단 시험이란 게 그 우리 전공 컴공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IT 직무 테스트인 탑시트라는 시험을 좀 다우 기술에 맞게 적용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 난이도가 정보 처리 기사를 굉장히 높게 상회할 정도로 어렵다고 하고요. 또 네. 유형도 객관식, 주관식뿐만 아니라 뭐 서술형, 도식 그리기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유형도 굉장히 다양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좀 미리미리 한 번 정도는 풀어보든지 이런 식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통과하면 실무진 면접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면접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시험 통과했으니까 너의 역량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 그래서 인성적인 쪽을 좀 많이 물어보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험은 그러면은 상대 평가인 거 아니면 일정 점수를 넘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아마 제가 물어봤는데 네. 정확하게 밝히고 있진 않아요. 근데 아마 배수가 있는 걸 보니까 상대 평가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이건 네. 정확한 정보는 아니니까 아마 열심히 잘 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어렵다. 네, 어려운 어렵다. 것도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인문계 지원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 기획 직무. 아까 보니까 PT 면접을 본다고 했는데 PT 면접하면 약간 좀 겁이 나거든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영업기획 쪽 분들은 기술력 진단 말고 이 PT 면접을 따로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형식은 비슷해요. 면접관님들 한 두세 분 앞에서 10분 정도 발표를 해야 되는 그런 형식이고 주제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좀 공지가 된다고 해요. 직무 관련된 주제로 되게 쉽게 어렵지 않은 주제가 공지가 된다고 하니까 준비하실 시간은 그 기술력 진단 시험보다는 충분한데 대신에 이렇게 쉬울수록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그러면 아이디어로 승부를 해야겠다.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나만의 어떤 차별화된 생각으로 승부를 봐야겠다라고 접근을 하고 그 결과물을 보면 굉장히 논리 구조가 좀 어색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중에 Q&A 시간에 왜 이건 이렇게 생각하셨어요?라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PT에서의 가장 중점적인 평가 요소가 논리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독창적인 아이디어도 물론 좋지만 나의 생각을 좀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그런 PT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이 PT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쌤도 실제로 PT 면접을 치러본 적이 있나요? 네, 저도 PT 면접을 해봤고요. 준비도 많이 해봤었습니다. 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많이 되나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같은 경우는 사전에 주제가 주어지고 나서 준비를 한 상태에서 바로
PT가 진행되는 거고요. 제가 했던 PT는 좀 당일에 주제가 발표되고 한 30분 정도 시간을 가진 다음에 PT를 하는 경우였는데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PT를 하는 전형에 대해서 조금 팁을 드리면, 제가 준비했던 팁을 네.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서론, 본론, 결론을 짜야 되는 상황 속에서 본론부터 짜자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개요라고 하면 서론, 본론, 결론을 아실 텐데 네. 서론 먼저 짜게 되면 주어진 시간이 만약에 30분이다. 그러면 한 시작 열심히 해야지 10분, 15분을 서론에 투자를 해요. 근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내 생각을 밝혀야 되는 대안과 관련된 내용들은 본론에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15분 동안 서론을 짜고 나면 시간이 얼마 없네. 급박하다 보니까 본론이 상대적으로 빈약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PT 면접을 준비하실 때에는 항상 개요 짜는 연습을 하실 때 좀 본론부터 짜보자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PT 면접 팁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우기술 이제 서류 마감까지 7시간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마쌤의 신의 한 수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자기소개서 빨리 작성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소개서 완성도 높게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건 그렇죠. 이제 제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출을 하는 게 목적이다, 여러분들. 그걸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다우 기술이 블라인드 채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력서 쓰는 칸이 몇 페이지로에 걸쳐서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도 써야 되고 뭐 학점 필수적으로 전공도 쓰셔야 되고요. 뭐 봉사활동, 대외활동, 인턴 경험 다 쓰시다 보니까 그냥 안일하게 생각해서 한 10분 전까지 내가 뭐 한글이나 워드에 자기소개서 써놓고 네. 10분 전쯤에 복사 붙여넣기 해야겠다라고 들어가 보니까 작성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력서 못 채워서 지원 못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력서를 먼저 좀 작성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 자기소개서 빨리 작성해서 계속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식의 접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정말 꿀팁이네요. 그러니까요. 큰일 날 뻔했네요. 네, 네. 이게 들어가려고 이제 지원하려고 들어갔는데 뭐 학점 써야 되지. 네. 학점은 기억도 안 나지. 이거 거기 종합정보 시스템 가서 찾아봐야 되지. 한 6페이지인가? 여섯 6페이지인가? 페이지요? 네, 이렇게 많이 작성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이고. 마지막에 몰려서 서버가 좀 그것도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음. 한 50분, 나머지 10분 남겨두고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지원을 하게 되니까 눌렀는데 이 모래시계가 안 넘어가는, 그래서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미리미리 이력서나 5천자 썼는데. 5천자를 5천자 썼는데. 6시간 반, 아이고. 7시간 반 동안 썼는데 네. 그래서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력서를 좀 먼저 써두는 게 좋겠다라는 네. 좀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완벽한 꿀팁을 주셨습니다. 오늘 좀 달달하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더 빅스터디의 마민영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100만 취준생들을 위해서 열리라는 코너죠. 취준생 인권위원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7,300개) 기업의 참여로 배우면서 일하는 능력 중심 일학습 병행제. 일학습 병행제로 꿈을 향해 달리고, 일학습 병행제로 직무 능력을 배우고,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일학습 병행제로부터. 무리한 야근과 회식은 퇴근 후 업무 연락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시간이 단축됐으니까요. 집중해서 일하면 회사도 가족도 더 많아진 일자리로 청년들도 일은 줄이고 생활은 높이는 행복 밸런스 일생활 균형.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참여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수원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연자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연자입니다. 네, 오늘 수원에는 어떤 채용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수원시 권성구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풍미식품 주식회사입니다. 김치 제조 및 절임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재무회계 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은 식품회사의 전반적인 재무회계를 담당하게 되며 경력은 2년 이상, 학력은 고졸 이상 지원 가능합니다. 회계 프로그램,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및 청년층을 우대하며 주 5일 근무인데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하게 되고 급여는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 면접 시 급여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방문 또는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2년 이상 경력의 재무회계 사무원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한 주식회사 RT바이오입니다. 양약과 자양강장제, 건강보조식품을 제조하는 의약품 제조회사로 공장시설 설비 직원 3명을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은 제약회사의 공장시설인 유틸리티와 생산 설비를 관리하는 것으로 학력과 경력이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전기, 보일러, 가스 자격증 소지자 및 청년층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2,600만 원에서 3천만 원이고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무관하게 공장 설비 직원 3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서울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울의 박가혜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박가혜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대한ENC에서 건축 분야 초급, 중급 기술자 2명을 모집합니다. 초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경력이 무관한 신입 채용입니다. 안전진단 수행 및 보고서 작성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건축학, 설비공학 전공자와 건설 안전기사, 건축기사 자격증 소지자 등을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이고요.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을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력이 무관하게 건축기술 분야의 기술자 2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은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권이기 때문에 빠르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서울 마포구 토정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에듀스에서 웹 운영자 1명을 모집합니다. 초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경력이 무관한 신입 채용입니다. 웹사이트 운영을 담당하게 되며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을 채용합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이 우수한 자를 우대하며 급여는 2,200에서 3천만 원 이하입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채용권 또한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권이니까요. 구직자 여러분들의 빠른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와 서울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취준생 인권 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데요. 네, 잡정보센터에서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몰라서 넘어가고 또 알면서도 취업시장의 약자라서 넘어가야만 했던 그런 일들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오늘 이 코너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취준위원장이자 안방 대감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노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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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또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진원쌤, 아까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제 손 모양을 계속 따라 하시더라고요. 어떤 게 편하신가요? 네, 이렇게 좀 어색해가지고 지금 그냥 이렇게 몰래대로 하는 걸로. 저도 앞에 보고 얘기하고 네. 있는데 주변시라는 게 있잖아요. 주변시로 계속 손을 네, 놓고 손이 항상 어색합니다. 지금도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 벌써 12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진원쌤은 연말 계획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네, 계획이 돼 있나요?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린 보라카이 6개월 전에 예약해놨는데 그거 말고는 그게 이제 다 이제 12월 말 정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고는 따로 이제 계획을 못 세우고 있고 네. 벌써 근데 12월이네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시간이 그 금방. 얘기를 했던 것 같은 게 네, 엊그제 그때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6개월 돼서 빨리 가려고. 지금 보라카이 말고는 다른 계획은 아예. 네, 없어요. 근데 2018년은 어쨌든 제가 보니까 방송 횟수가 꽤 많이 이제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제 목표 자체가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거를 좀 널리 퍼뜨리고자 하는 건데 그게 어쨌든 이 직업 방송을 통해서 이제 취업 준비생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그렇고 취업 준비하는 이제 컨설팅적인 부분도 그렇고 되게 의미 깊은 한 해 같아요. 네. 그래서 12월 되니까 괜히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고. 맞아요. 네. 정말 연말 마무리를 멋지게 하시네요. 네, 보라카이에서. 네, 보라카이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딱. 네. 네. 세비 캐스터는 네. 연말 계획 따로 있나요? 저는 보라카이 이런 건 없는데 그냥 우리 직업방송 식구들이랑 송년회 계획하고 있어요. 계획하시나요? 그거는 세비 캐스터가 계획한 건 줄 저희가 처음 들었네요. 저도 처음 들었네요. 혼자의 계획을 계획을 하셨었구나. 그 진행을 한다는 게 정말 사실인가 봐요. 네, 거기서 제가 MC를 맡고 있거든요. 정말요? 네네. 저희는 그냥 다들 참여만 하면 네, 되는 건가요? 초대장 보낼 테니까 오셨으면 좋겠어요. 초대장을 꼭 알겠습니다. 받고 싶네요. 꼭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진행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알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찍어서 방송에 틀 수 있으면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초대장을 한번 갖고 오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진호 쌤도 네. 초대를 받길 바라면서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하신 주제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그래서 연말엔 좀 훈훈한 분위기도 좋지만 그런 게 되려면 사실 저희가 계속적인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또 해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 의하면 지금 이제 구직자 중에 10명 중에 6명 이상이 취업 스터디를 참여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취업 관련 커뮤니티에는 하루에 300건 이상이 넘는 취업 스터디 모집글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 취업 스터디가 회비만 받고 또는 사라지거나 이성 만남을 요구하는 변질된 스터디의 형태가 되게 많이 제보가 되고 있어서 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네, 또 이렇게 돈만 들고 튀거나 아니면 뭐 요즘 스터디가 만남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런 거를 목적으로 하는 스터디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폐해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신세미 캐스터가 그럼 오늘의 안건을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취업이 점점 어려울수록 의지할 데가 없는 취준생들은 자연스럽게 취업에 필요한 필기시험이나 면접 준비를 같이 할 수 있는 취업 스터디로 눈길을 돌리게 되는데요. 이 취업 스터디가 인기를 끌자 이를 겨냥한 사기성 스터디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취준생 A씨는 최근 한 취업 스터디 모집 공고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스터디 가입에 대한 요구사항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 스터디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름과 나이, 학교, 전공, 전화번호 등은 물론이고 토익 점수와 인턴 경험, 수상 경험 등 스펙뿐만이 아니고요. 또 간단한 자기소개 글까지 첨부하는 등 마치 기업에 내는 이력서 수준으로 준비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문을 제기했더니 스터디 모집자는 이 같은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로 신원이 확실하고 다른 스터디원들과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여차여차 스터디에 들어간 A씨는 더욱 황당한 경험을 겪게 됩니다. 처음 모집에 참석을 했더니 스터디장이 처음 오는 분들은 이걸 먼저 풀고 시작을 한다면서 다짜고짜 기업 모의고사 기출문제와 시사상식 등이 짜집기 된 문제지를 들이밀었다고 합니다. 마치 입사 시험처럼 스터디 가입 시험을 치러야 했던 건데요.
A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뒤에 스터디원 탈락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왜 탈락을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비슷한 수준의 분들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A씨는 공부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그룹 스터디를 하는 것이지 다 알면 뭐하러 스터디에 들어가겠냐면서 토로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 안건으로는 취준생을 울리는 악마 스터디, 예방과 대안은입니다. 네, 안건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남규 씨나 세미 씨도 공감을 할 것 같은데 맞아요. 저희 방송계를 들어오고 싶어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스터디가 굉장히 많은데 뭐 조건을 보면은 지상파 고차까지 간 사람들이라는 조건도 고차 있잖아요. 면접 경험. 그러니까요. 뭐 현직 네, 경험 이런 거. 현직들 이러면서 뭐 굳이 그렇게 한다면 스터디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그쵸. 같은데 그쵸. 이렇게 스터디를 모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사실 취업 스터디는 나보다 잘난 사람한테 배우는 것도 좋지만 나보다 이제 못하는 학생들을 알려주면서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논리 네. 기술이라든지 아까 전에 말씀이 말씀하신 면접 스킬들을 충분히 이제 도움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조금 근시안적 시야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취업 준비생 24% 정도,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 이상꼴로 취업 스터디 가입해서 탈락을 했다고, 그러니까 서류 전형에서 탈락한 거예요. 취업 스터디에서. 네. 이런 이제 경험이 있다고 하고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한 25% 정도는 준비가 부족했다. 본인이 취업 스터디에 들어갈 자질이 부족했다고 본인이 판단을 했고 10% 정도는 내가 19% 정도는 합격 경험이 없어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최종 면접에 가본 경험이 없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합격을 이제 못했다라고 하고 실제 이제 스터디를 해본 분들도 한 40% 이상 분들이 취업 스터디에도 엄연하게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이게 취업 스터디를 하다 보면은 정말 대충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참석도 맞아요. 거의 안 하고 네. 이런 분들을 걸러내려는 취지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네. 이거는 뭐 거의 아까 말씀하신 기업 입사 수준의 그런 이력을 요구하다 보니까 네. 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전처럼 이제 세미 캐스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많은 정보를 주다 보니까 이게 개인정보 노출이 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만 있다면 좀 다행일까요? 오늘 좀 충격적인 사안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네. 그래서 좀 놀라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취준생 B 씨는 재능 기부식으로 진행하는 비교적 탄탄한 커리큘럼을 가진 이제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영어회화 스터디에 이제 들어갔었는데요. 그래서 불쾌한 일을 좀 겪었어요. 보니까 이제 스터디는 한 번 모일 때마다 10,000원씩을 내는데 먼저 이제 8회분을 선납을 꼭 해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었고 10가지가 넘는 항목 아까 전에 말씀하신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을 좀 받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청하는 사항이 되게 독특한 게 이제 성 관련 주제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얘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게 자격 요건이었고 또 말수가 적거나 목소리 작은 사람은 중간에 이제 안 될 수 있으니까 각오하고 와라라는 말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내용들이 한 200자 원고지 분량의 23회 정도가 이제 배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스터디에 참여하자 실제로 어떤 얘기를 나눴다 봤더니 처음부터 뭐 연인끼리 성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고. 처음 만난 이성과 잠자리를 가질 수 있는지 되게 이렇게 충격적인 것들을 주제로 다루면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B 씨 같은 경우는 들어가자마자 이제 충격을 받고 이건 좀 무슨 스터디지 이제 네. 하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실제로 이미 지금 환불에 대해서는 거절이 당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굳이 이런 거를 물어보는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고요. 네. 실제로 스터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면 여기에 참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걸까요? 무슨 그러니까 생각? 이제 좀 제 생각은 이제 모집을 했던 분들도 좀 잘못이지만 아까 전에 말씀하신 취업 준비생들 중에서도 조금 절실하지 않거나 아무래도 이것을 조금 변질된 목적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저는 운영자가 분명한 잘못을 하고 있다고 네. 보고 어느 정도 범법 행위까지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에 대해서 지금 한 대학교 커뮤니티에서는 관련 스터디에 문제점을 제기한 글 3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그 댓글 후기를 좀 살펴보면 이 운영자 같은 경우에는 여성 대학생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이제 사적 만남을 요구하는 것으로 꽤 유명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 스터디가 지금 아닌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한 작성자는 돈 내고 성희롱을 당하는 느낌이다라고 지금까지 후기를 좀 남겼다고 합니다. 네, 이게 그냥 뭐 간판만 스터디라고 걸어놓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굉장히 당당하게 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입장 여기에 참여하려는 분들은 불쾌하다 이런 감정을 굉장히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송 쌤은 좀 이런 사례를 보셨을 때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사례들뿐만이 아니라 모임 회비를 받고 나서 장소를 이상한 데 알려주거나 정말 사기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피해를 본 근데 취업 준비생들은 사실은 이거 가지고 금액이 그렇게 크진 또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을 하거나 뭔가 신고하거나 그런 걸 이제 포기한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최악의 취업난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걸 해도 그냥 기회비용으로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취업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오는 분들 중에 10명 중에 한 2~3명 정도는 본인이 취업 스터디에서 떨어져서 왔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 있어요. 스터디까지도 안 받아줘서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몰라서 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제가 이제 차후에 이 스터디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것인데 하나는 예방적 활동, 두 번째는 사후 신고를 통해서 하는 FM적인 방법입니다. 예방적 활동이라고 한다면 취업 스터디 요즘에 취업 준비 올리는 그 사람의 검색을 해보면 그 사람의 아이디부터 예전의 행적 그리고 글까지 다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들어가기 전에 한 번 정도 필터링을 해보고 단순 커리큘럼만 보지 않고 이제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꼼꼼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나 이 방송을 보는 분 중에 분명히 취업 스터디를 모집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명확하게 좀 이런 좀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하시고 사실 취업 스터디를 리딩한다는 것은 큰 스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소중한 이제 취업 준비생들의 1분 1초를 잘 리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 팀워크도 좀 발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방송 보는 분들이 그런 분 없겠지만 최대한 한번 경각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명확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정말 금전적으로 내가 사기를 당했거나 분명 뭔가 비용적인 낭비, 시간적 낭비가 있거나 아까 성희롱처럼 뭔가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1332번을 누르시면 금융감독원으로 연결이 되고요. 고용노동부 1350을 이제 누르시면은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고가 요즘엔 되게 간단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권리를 꼭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송쌤과 함께 취준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건들로 많이 꾸며봤습니다. 오늘 고생해주신 송진원 노무사님 그리고 신쌤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공채 합격을 위한 필수 가이드죠. 공채 승리를 위하여는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